계속 영상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이 바로 67쪽 맨 아랫줄부터 프리드먼의 공기업 설립 동기라고 합니다. 자, 이 프리드먼이라는 학자가 공기업의 설립 동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 68쪽부터 69쪽까지 이 두 면이요. 이 두 면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, 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고,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그 외국 얘기는 좀 빼고요. 외국 얘기는 좀 빼고 일반적인 설명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자, 인쇄가 좀 작게 되어 있는데 요 강의 자료 요 부분입니다. 1, 2, 3, 4번이요. 자, 민간 자본의 부족과 경제 발전의 촉진 덕분에 또는 자, 민간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공기업이 만들어진다. 자, 앞에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. 자, 이게 우리나라의 1960년대, 70년대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기업이 특별한 몇 개의 기업 빼고는 뭐 돈이 없어요. 너무 영세해서 뭘 할 수가 없다. 자, 이럴 때 정부가 앞장서서 이제 나서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경제 발전. 우리가 이제 1950년대 이제 6.25 전쟁 이후에 경제의 기역자를 얘기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처지였습니다. 자, 이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외국에서 돈을 좀 빌려오고, 그 빌려온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좀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좀 돈을 달라는 거죠. 자, 근데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몇 개가 일어나요.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몇 개가 일어나서 그 외국인들이 보고, 야, 얘네가 그래도 국민들이, 자, 정부 얘기가 아닙니다. 국민들이 상당히 부지런하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. 그래서 우리가 아주 드라마 같은,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어떤 그런 사건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. 자, 그래서 돈을 받습니다.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경제의 어떤 그 기반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. 자,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국방 전략상의 고려인데,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그 불행하게도,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돈과 시간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. 예, 북한과 현재 분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방과 전략상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.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간 영역, 개인이나 기업이 하기가 불가능하다. 그리고 여러분 한 번쯤 수업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. 야경국가. 자, 정부는 국방과 외교 이런 거 빼고는 시장에 간섭하지 않겠다. 자,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? 국방과 외교는 간섭하겠다는 거죠. 당연히 정부가,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국방과 전략상의 고려, 우리나라 100% 해당되는 얘기고요. 자, 그럼 자연 독점적 산업인데요. 이거는 그 일반 기업이 투자를 해서 그 돈을 회수해서 이윤을 벌기까지 너무나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, 차라리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하자. 자, 이 뭐 대표적인 게 전화 같은 거, 유선 전화요. 무선 전화 말고 저 다이얼 돌리는 전화, 그거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자, 그런 그 공기업 덕분에 다른 기업도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개인도 편리하게 살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정치적 신조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 책에서는 지금 영국과 프랑스 얘기가 나오는데, 그리고 인도 얘기가 나와요. 자, 이 정치적 신조는 이런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어떤 특정한 여러분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지금 맡은 업무도 좀 하기가 벅찬데 나 혼자서 저런 시장 영역에 저것까지 어떻게 내가 다 해요? 그럼 어떻게 합니까? 자, 저것만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, 자, 기구를 만들고 보니까 여기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. 자, 이럴 때 공무원 입장에서, 여러분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이 기업, 그러니까 완벽한 기업은 아닌데 공공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 공기업에 근무할 사람은 그래도 공무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. 그리고 이러한 그 공무원만 투입해가지고는 또 개혁, 그리고 뭐 민원 해결이라던가, 뭐 가끔은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이게 또 자유로울 수가 없다, 흔들릴 수도 있다, 쉽게 말해서. 자, 그럼 어떻게 돼요? 자, 뭐 기존의 정치인이나 퇴직한 정치인이
공기업으로 들어갑니다. 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. 자,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종의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개념이에요. 제가 볼 때는요. 정치적 신조라는 게, 자, 뭐 정부가 바뀌었어, 정권이 바뀌었어. 그러면 이 공기업이 스스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뭐 사람도 뽑아야 되고, 누구도 좀 때로는 높으신 분을 모셔오기도 해야 되고, 이런 의미의 정치적 신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70쪽의 맨 위에 줄이요. 자, 이런 정치적 신조만이 공기업의 설립 동기는 아니다라는 반론도 많아요. 야, 그거는 좀 설득력이 약하다. 차라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공기업이 설립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.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. 근데 제 생각에는 경제 발전이 조금 더 먼저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너무 그 기반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공기업을 만들었다.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데, 제가 약간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그 정치나 행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즉 정치적 신조가 분명히 작용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업은 흔히 말해서 역할은 잘 하는데 존재감이 없어. 홍보가 안 되고 잘 몰라. 이게 뭐야, 쟤네가 뭔데 우리 월급을 받아? 우리 세금으로 왜 월급을 받아?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어떤 특정한 뭐 흔히 말해서 유명한 뭐 유수의 정치인을 좀 그 이사장이라든가 임원을 좀 모셔가면 뭐 이분이 뭐 돌아다니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죠. 아, 제가 어디에 지금 뭐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. 뭘 하고 있다. 뭐 우리를 잘 지켜봐 달라. 뭐 도와달라. 관심을 가져달라. 이렇게 되면은 이 공기업은 자연스럽게 또 사람들의 또 관심을 좀 받게 되고, 좀 그 호응도 얻을 수 있고, 때로는 비난도 받을 수 있고, 자, 이렇게 좀 조직이 커나간다고 봐야 돼요. 좀 조직이 좀 커지고 잘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분명히 합니다. 다만 우리가 언론에서 본 그런 기사들은 낙하산이다, 뭐 자격이 있네 없네, 막 그런 기사만 봐서 그런데, 그게 나쁘게 작용하면 한없이 나쁘게 작용하는 거고, 또 좋게 작용하면 또 그런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조직 전체를 바꿔버리는 일도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니야, 이건 하지 마, 이거는 해, 이건 잘못된 거야,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판단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. 뭐 사람이라고 다 나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요. 자, 그래서 이런 정치적 신조가 제가 지금까지 조금 살아보니까 이게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. 자, 그리고 71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. 자, 우리나라는 1차적으로 경제발전 추진 과정에서 공기업을 국내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. 대단히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공기업을 아주 잘 활용한 나라에 속해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굉장히 이런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죠. 우리가 외국의 봉사활동도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, 외국의 봉사활동을 하러 가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일을 잘해요. 조직적으로 일을 잘하고 그 단합도 잘 되고 뭐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있는데, 이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한국인은 신속해. 그 다음에 안 될 것 같은 것도 웬만큼 일을 다 해내요. 결과물이 나와요. 자, 이런 모습을 좀 보다 보니까,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아주 좀 어려웠을 때 뭐 독일이라든가 이렇게 외국으로 돈을 벌려고, 그리고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에 성공을 해주려고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. 굉장히 어렵고 뭐 엄청난 무시와,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사우스 코리아 하면 대충 알아듣는다 치더라도, 그때는 뭐 이게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엄청난 멸시와 무시를 받으면서 아주 부지런하게 잘 사시던 분들이 이제 지금 80대 70대 정도 되는 거죠, 연세가. 자,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커지면서도 외국에 공사도 하고, 뭐 특히 지금의 중동,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집트 뭐 이런 데요, 전부 가서 공사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거를 해내죠. 뭐 송유관, 그 다음에 송수관, 자, 물을 이렇게 사막에다가 보내야 되는 이런 역할들이요.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한국 사람들이 몇 개를 해내면서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8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널리 알려지기 시작된 거고, 특히 공기업의 운영 방식의 노하우는 외국에서
많이 배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그리고 뭐 첫째,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설립은 대규모 설비 산업 육성. 자, 예전 말 포항제철이죠. 자, 포항에 자, 철강 산업을 이제 도입한 이런 게 대표적인 설비 산업이죠. 자, 그리고 둘째, 공공 수요의 충족. 이건 아까 얘기했습니다. 자, 국민들 잘 살게 하려는 거. 자, 셋째,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재정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설립되었다. 자,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 공기업의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거죠. 자, 담배의 이익금은 어마어마해요. 어마어마한 이익금이 있고, 그 다음에 담배를 생산해서 이제 팔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그 부대 비용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72쪽의 맨 위에 줄이요. 자, 어느 경우든지 지나치게 공기업의 영역이 팽창하면 자, 자율적인 시장 경제가 침해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의 이야기입니다. 지금 그래서 요 강의 자료의 요 위에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저 지나친 공기업의 팽창은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일단 영상을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세 번째 영상에서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